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글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곧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폴 발레리. 오늘 방송할 주제는 청와대 관련해가지고 청와대 관람이 오늘 10시부터 이제 사전 예약을 갖다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또 감사스마일이 2022년 이민년 올해는 용산과 고양시를 주목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거를 업로드를 2022년 1월 3일 날 영상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2022년 주목하는 곳은 수도권에서 용산과 고양시입니다. 용산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될 듯 예상합니다. 그리고 고양시는 특례시로 한 단계 더 도약을 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맞아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는 예상을 못했었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감사스마일이 버킷리스트에 제가 살아생전에 청와대를 한번 가보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아마 조만간 한번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단 중앙일보 기사를 토대로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출입구 남쪽으로 낸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김기정 기자님의 기사를 토대로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서울 용산으로 이전할 대통령실의 주출입구가 이천동 국립중앙박물관 인근에 남쪽 문으로 결정됐다. 이 부분에 있어서 빠숑님이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용산 검색하시게 되면, 빠숑 용산 검색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주출입구로 결정된 남쪽 출입구는 이천역, 그 다음에 4호선, 경의중앙선 2번 출구와 인접해 있고요. 이 때문에 윤 당선인 측은 장기적으로 용산공원이 단장을 모두 마칠 경우 대통령실 정문을 남쪽 출입구 방향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담장을 허물고 시민공원화해서 국민과 가까이 있겠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학을 공유하고 있고요. 취임 직후에는 5층서 근무를 하면서 본 집무실은 2층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저는 이런 건 별로 관심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 및 출퇴근 예상 경로는 신문 기사를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한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남쪽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면 신문당 서부 연장을 해가지고 용산 구간 착공되는데 이촌역 쪽으로 아마 대통령 집무실 근처 쪽으로 해가지고 또 역사가 나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저는 또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간은 새 대통령 관저로 확정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계속 광고가 떠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일반 시민 개방 어떻게 달라지나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개방 행사 기간은 5월 10일부터 22일 중에 5월 10일하고 21일까지는 입장료 없이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 토스로 신청을 하고요. 5월 22일은 별도의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예약을 하는데, 신청 시작일이 오늘 오전 10시부터입니다. 그래서 4월 27일 오늘 10시부터 청와대를 갖다가 관람할 수 있는 예약을 신청을 받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2시간씩 6번 지금 되는데, 5월 10일만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1일 최대 39,000명이 관람할 수가 있고요. 관람 시간은 약 2시간. 그다음에 이동 동선은 자유동선으로 하는데, 청와대 본관이라든지 대통령 관저, 건물 내부라든지 경호처, 여민관 등 출입 통제 구역은 차후 개방 예정인데 사진 촬영이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청와대 관람 신청 이렇게 치시게 되면 청와대 관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 방송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오늘 10시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톡, 토스로 신청을 갖다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가지고 이 청와대 국민품으로 해가지고 이 홈페이지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아이디어 제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국민소통이라든지 개방의 의미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 기자님의 청와대 관람 내일 10시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로 신청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5월 10일 날 청와대 국민품으로 약속 실천으로 시작합니다라고 하는데요. 서울 명동거리의 한 상점 벽면에 청와대 개방 홍보 안내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청와대 개방을 정말로 하나 안 하나 이렇게 궁금해 하셨을 텐데, 이게 이제 결정이 됐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톡,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5월 10일 이후부터 이제 개방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오늘이 27일이면 13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D-13일 정도 남았는데 신청을 갖다 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마 지금은 무료 관람이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유료로 전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아마 무료 관람일 때 다녀오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개인별로, 단체별로 이렇게 또, 관람 희망 일자라는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당첨 알림은 정부 대표 행정 서비스인 국민비서를 통해서 보내주고요. 관람일 기준 9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관람일 8일 전에 당첨 알림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은 청와대 개방기념 행사가 진행되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인수위원회에서는 조선시대 500년과 대한민국 건국 이후 74년을 합해가지고 600년간의 일반 국민에 닫혀있던 청와대가 개방되는 데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청와대 관련해가지고 개방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외국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5월부터는 봄 나들이 객이라든지 또 5월이 가정의 달이면서 여러 가지로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가지고 일일 최대 39,000명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일단 개방 첫날 같은 경우에는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단위로 관람객을 드린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5월 20일에 열리는 별도 행사 참가는 따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참, 저 개인적으로 청와대가 정말 개방된다는 게 좀 실감이 안 나는데, 일단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이 되고, 뭐 관저라든지 자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취임 후 한 달간 출퇴근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정부에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용산 시대가 그러니까 용산 시대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신분당 사법부 연장이라든지 또 신사에서 용산 구간의 착공도 빠른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강남에서 신사 구간, 신노년, 노년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구간 자체도 5월 22일쯤인가 5월 한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지금 교통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분당선을 꼭 타보시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의중앙선이 지금 용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용산으로 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의중앙선도 앞으로 배차 간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것 같고, 제가 또 다음번에 또 지금 대곡 소사선 일산에서 이제 소사까지 연장되는 게 지금 원종 구간이 5월달로 개통이 됐었는데 이제 8월로 좀 늦춰진 것 같아요. 그런데 대곡 소사선뿐만 아니라 저는 운정에서 그러니까 일산에서 운정까지도 연장이 되는데 2023년은 좀 힘들 것 같고 2024년 정도면 아마 그런 부분도 연장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뭐 갑론을박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뭐 저는 물론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돼서 그런 것들을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이 바라보는 거랑 또 용산에서 대통령실이 또 있는 거랑은 또 상징적인 것들이 좀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용산이 정말 너무 지금 방치되어 있고 용산 개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남 특히 수도권 남부랑 수도권 경기 북부가 더 차별을 받지 않았나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알았던 사실인데 삼성 쪽에 의외로 경복궁이라든지 종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이제 들어서 이제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삼성이 참 살기가 좋고 또 최근에 또 젊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올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에 용산과 고양시를 주목하자고 제가 1월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하반기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용산과 고양시를 주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10분이 넘어갔는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청와대 관련해가지고 이제 과거와 현재 이런 부분들 꼭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본관, 영빈관도 이제 한번 보시고 개방 임의라든지 청와대 국민품으로 D-13일이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